그제 오후 5시 반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 벽돌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붉은색 벽돌이었습니다. 벽돌은 아파트 건물에서 4m가량 떨어진 화단에 추락했는데 당시 화단 옆 보행로에선 30대 여성과 8살, 5살 자녀 2명이 걷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걷던 8살 남자의 오른편으로 벽돌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는데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아이는 이쪽 길을 들어가고 있었고 돌이 이쪽 위치에 이제 떨어졌으니까 어머니는 이제 많이 놀란 상태죠. 그냥 주저앉았다고. 아이 어머니는 최소 8층 높이 이상에서 힘주어 던진 느낌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 측은 목격자를 찾는 공고문을 게시했습니다. 던지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차도 파손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런 방송이 했어요. 걱정되죠. 머리 같은 데 다치면 안 되잖아요. 경찰은 벽돌을 국과수에 넘겨 지문 감식을 의뢰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만약 고의로 벽돌을 던졌을 경우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입건될 수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파트 물건 투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5년에는 아파트 옥상에서 초등학생 3명이 던진 벽돌에 맞아 50대 여성이 숨졌고 2년 전에는 70대 노인이 10층에서 날아온 돌에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아닌 형사 미성년자란 이유로 처벌을 피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SBS 신정은입니다. 어린 학생이 고층 아파트에서 물건을 투척하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훔친 킥보드를 15층에서 던졌다는데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워낙 높은 데서 던진 탓에 자칫 누가 맞았더라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바퀴가 떨어진 킥보드 한 대가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저녁 6시쯤 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 이 킥보드가 하늘 위에서 떨어졌는데요. 알고 보니 초등학교 2, 3학년 학생 3명이 단지 1층에 보관 중이던 킥보드를 훔친 뒤 아파트 15층에서 창밖으로 내던진 거였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킥보드가 떨어진 장소는 주민들이 자주 다니는 길로 놀이터 주변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초등학생들을 재물손괴 혐의로 검거했지만 입건하지 않고 부모에게 인계했습니다. 이들이 만 10세 미만 범법 소년이라 보호 처분을 포함한 모든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훈계하는 것 외에는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경찰은 일단 부모들을 불러 경위를 조사한 뒤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런 상황을 온라인에 공유한 이 아파트 주민은 아이들이라 처벌이 안 되는 것을 알지만 이게 자신감이 돼 더한 짓을 할까 걱정스럽다고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아파트 고층에서 물건을 내던지는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해엔 초등학생들이 아파트 고층에서 던진 돌에 주민이 맞아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도 처벌을 받지 않았는데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고층에서 떨어뜨린 돌에 맞아 지나가던 70대 남성 주민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70 넘으신 노부부가 같이 손잡고 나갔다 들어오다가 한 분이 그러셨으니 생각만 해도 그냥 막 울분이 막 터지죠 그냥. 당시 현장엔 학생 2명이 있었는데 만 10세 미만이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처럼 형사 책임은 지지 않더라도 민사 책임까지 피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부모님과 같은 감독 의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육자인 부모에게 그 미성년자를 관리하고 교육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은 맞거든요.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부모가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제대로 교육 감독하지 않아서 타인에게 발생한 피해는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앞서 지난 2015년 경기 용인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벽돌에 길고양이 집을 만들던 50대 여성이 맞아 숨졌고 2018년 경기 평택에선 7살 아이가 아령을 던져 50대 여성이 크게 다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소위 말하는 고양이로 말미암은 혐오 범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수사한 바 초등학생 3명이 호기심으로 고층 아파트 옥상에서 돌을 던져서 떨어지는 시간이 몇 초인지 1초, 2초, 3초, 4초라고 하면서 시간을 재어보는 소위 말하는 낙하 실험을 하던 중 발생한 불상사로 확인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15년 10월 8일 16시 39분경 용인시 수지구 소재 아파트 백사동 화단 앞에서 고양이 집을 만들고 있던 남녀 2명이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머리를 맞아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은 상해를 입은 사건을 수사 중 15년 10월 15일 19시경 용인시 수지구 소재 모 아파트에서 용의자 A군, B군의 신병을 확보하고 A가 옥상에서 벽돌을 던졌다는 자백을 받아 수사 중에 있고, 이번 사건은 동물에 대한 혐오 범죄라기보다는 나이 어린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낙하 실험 등 과학적 호기심에 의한 범죄를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착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용인 서부서장을 팀장으로 총 41명, 청 16명, 경찰서 25명의 수사 전담팀을 편성, 수사 착수, 발생 장소가 백사동 6라인의 안방 베란다 앞으로 벽돌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5, 6라인부터 수사 중에 착수했습니다. 5, 6라인을 가가하고 방문하여 발생 당시 내부 거주자를 확인하고 각 세대 정밀 수색하여 미세 증거를 채취, 벽돌 유물을 확인, 옥상에서 족족 등 감정물 37점을 채취하여 국가수 감정 의뢰하였고, 전단지를 배포하여 제보를 유도하는 등 집중 수사를 벌이는 한편 3, 4라인 옥상에서 5, 6라인으로 넘어와 범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3, 4라인 아파트 CCTV 정밀 분석 및 각 세대 가가오 방문 탐문하여 탐문 및 수색을 병행하던 용의자가 특정되었습니다. 용의자 특정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 4라인 1층 현관 CCTV상 발생 시간 이후에 불상의 초등학생 3명이 출입문으로 나가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CCTV 분석으로 동선 추적 및 탐문수사로 초등학생 A군과 B군의 신원을 확인, 3, 4라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 함께 놀던 5, 6라인 옥상으로 건너가 벽돌을 던졌다는 범행 사실을 자백받았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로는 3, 4라인 CCTV에 범행 이전 올라간 후 범행 직후의 내용 장면이 확인되었고, 10월 8일 현장 감식 시 옥상에 채취한 족적과 A군의 신고 있던 신발의 문양 일치한다는 경찰청 과수센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군 등은 다른 동 옥상에 3차례 정도 올라간 경험이 있으며 사건 당일 아파트 놀이터에서 우연히 만나 옥상에 올라가 놀자고 하였고 백사동 옥상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고,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옥상에서 학교에서 배웠던 낙하 실험, 즉 돌이 떨어진 시간을 재기 위해 벽돌을 떨었다는 진술하였습니다. 향후 수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옥상에 같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초등학생 1군의 신병을 추가 확보를 위해 수사를 하고 있고, 전체 사건 관련자 모두 신병을 확보하여 추가 조사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및 범행 과정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용의자들의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 관계로 촉법소년 등에 준해 사건 처리 예정입니다. 이상으로